오늘 만나볼 차량은 바로 도요타의 캠리입니다. 캠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실 캠리를 진짜 처음 보거든요.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도 뭔가 도요타 하니까 조금 믿음직스러운 느낌? 한국에서 일본 차의 인기는 조금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도요타 캠리 제형부터 보고 오시죠. 네, 이 차량은 도요타 캠리의 XSE 모델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약간 아이폰 이름 같은데 XS, 맥스 막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긴 한데요, 도요타 캠리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나온 지는 거의 40년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역사가 긴 모델입니다. 캠리 모델은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도요타에서 만든 차라고 보시면 돼요. 캠리에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빠르게 보고 오시죠. 첫 번째 장점, 바로 내구성입니다. 일본 기술력 스바라시한 거 다들 아시죠? 내구성에 있어서 의심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유지비입니다.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유지비도 적게 드는 차량입니다. 세 번째, 연비입니다.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인데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 편안한 승차감입니다. 넥서스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성에 있습니다. 미국 충돌 테스트 결과 만점을 받은 차량입니다. 단점 첫 번째, 일본 차라는 브랜드 인식입니다. 요새는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노제팬 해가지고 일본 차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본 차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 단점, 배터리 보증입니다.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배터리 보증이 10년 동안 가능한데 이 10년 동안 배터리 보증을 받으시려면 1년마다 정식 서비스 센터를 가셔서 배터리 점검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만 해당 사항이 됩니다. 이건 좀 까다롭네요. 세 번째 단점은 바로 올드한 실내 디자인입니다. 이 차가 22년식인데 12년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올드하네요. 네 번째 단점, 아쉬운 디스플레이입니다. 세 번째 단점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디스플레이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의 10년 전에 나온 그 정도의 디스플레이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기본적인 디스플레이의 색감, 해상도 자체가 떨어집니다. 단점 다섯 번째, 아쉬운 옵션들입니다. 일단 조수석 시트도 전동이 아니라 수동이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가 아닙니다. 앞에 전면부 모습은 약간 건담의 뿔이 생각나는 형상의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디자인은 약간 확실히 렉서스의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와 너무 멋있다 라고 하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현대 기아 쪽이 조금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엔진룸을 한번 보시죠. 이 차의 엔진은 2.5L 자연흡기 엔진과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도요타 일본 차는 내구성이 좋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엔진이나 웬만한 구동계통에서도 고장이 안 나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주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10만이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고장이 나진 않는데 운행거리가 하루에 짧고 전체적으로 시내 주행만 잠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킬로도 안 됐는데도 배터리 쪽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꼭 배터리 쪽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도어 황금이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이 한 건의 사고 말고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껴져 있습니다. 요즘에 휠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확실히 이런 도요타에서는 휠 사이즈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연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호불호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이 모델은 최고 등급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디퓨저라든가 그리고 뒤쪽 범퍼 모양도 조금은 다르게 되어 있고 머플러도 듀얼로 한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열리는데 열릴 때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거의 전동처럼 올라가긴 하지만 닫아주실 때는 수동으로 닫아주셔야 되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뭐 엄청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2열 시트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보드나 스키나 긴 짐을 실으실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실내는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 차를 구매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2년식 차량인데 실내는 진짜 거의 한 10년 전에 현대기아에서 볼 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차의 단점 중에 하나인 이 디스플레이 화면도 해상도나 화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예전에 싸제로 튜닝한 듯한 디스플레이 같지 않나요? 순정 디스플레이 느낌은 아니에요. 22년도 차량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그건 좀 좀 그렇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계기판을 보시면 오른쪽은 속도계가 되어 있고 왼쪽은 보통은 RPM 게이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차량 미션 같은 경우에는 CVT 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코라든가 파워라든가 차지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 아날로그 바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실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국산차로 따지면 실내 요 앞좌석 느낌은 아반떼에서 소나타 정도의 크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착자감은 조금은 단단한 시트가 들어가 있지만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럼 1열은 이 정도 보시고 2열로 가보겠습니다. 2열에 와봤습니다. 2열 공간이 엄청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진 않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현대 기아가 잘 뽑아서 아반떼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독일차로 따지면은 뭐 E클래스나 5 시리즈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빠져 있고 송풍구는 2열에 되어 있긴 한데 따로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USB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는 C타입 들어가지 않나요? 그리고 송풍구 이런 디자인이 20년 전에 뉴그랜저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옛날 아빠차 느낌. 좀 고민이 많아지는 2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캠리 차량을 보셨는데 디자인을 신경 쓰시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캠리 말고 차라리 현대기아나 다른 수입 중고차를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차량의 성능이나 그 외의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저는 토요타 캠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자인에서 오는 거부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캠리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가격 방어에 있습니다. 캠리가 생각보다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년 정도 지났지만 가격이 약 1000만 원 정도 다운된 가격이고 엔카를 뒤져봐도 이 같은 등급의 차량의 가격대를 보시면 3000 초반부터 3000 중반까지 그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로 들어와도 금방금방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캠리 차량을 보셨는데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